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본교 생활관에서 식사의 질이 문제로 떠오르며 일부 학우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교 중강당에서 현경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본교가 국내 최초로 대학교육 해외 수출에 성공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생활관에서 식사의 질이 문제로 떠오르며 일부 학우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한 학우는 학생회관 학식과 기숙사 의무실 질이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둘은 같은 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며 가격 또한 학식이 싸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언급하며 생활관의 식사가 학식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숙사는 학식만큼의 수요가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중강당에서 현경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30일 새롭게 단장한 본교 중강당에서는 김현태 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그가 졸업한 기계공학과의 역사가 담긴 현판을 내거는 행사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 회장과 조명호 총장, 동문,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리모델링 공사로 본래 384석에서 392석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중강당의 새로운 이름은 오랫동안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온 김 회장과 그의 배우자 이름을 한자씩 다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석했던 일부 학우들은 김 회장에게 존경을 표하며 더욱 학업에 매진해 본교를 드높이는 인물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국내 최초로 대학교육 해외 수출에 성공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는 지난 26일 본교 학위를 수여하는 졸업식을 열었으며 국내 대학 학위를 해외 대학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입니다. 더불어 이는 국내 최초로 대학 교육을 수출한 사례로 지난 2014년 본교와 교육부, 우즈벡 정부의 노력으로 그해 10월 개교했습니다. 또한 개교 당시 입학생 116명으로 시작해 현재 1556명이 재학 중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 IT 최고 분야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졸업 축하차 IUT를 찾은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은 IUT가 중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전담 지도교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본교 국무처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활동과 학교 생활 지원을 위해 전담 지도교수 상담을 진행하오니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지도교수는 본교 포털 사이트 학정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 사무실 문의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에는 지도교수가 상담 내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상담 내용 입력 여부는 포털 사이트 학정란의 상담 이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무처에서는 가급적 기말고사 시행 이전에 상담받기를 권장했으며 지도교수 상담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학기 학기말 성적 열람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4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및 진학 설명회 개최를 안내합니다. 본교는 뿌리기술과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5G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 제조 사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입생 모집은 4년제 대학 졸업생 및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서 접수 일정은 2019년 11월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본 교육은 공동 프로젝트 수행으로 현장 실무 및 R&D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풀타임 학생에게는 국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학 설명회는 11월 13일 오후 2시 본교 5호관 북쪽 335호에서 진행되며 본교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성명, 졸업일자, 연락처를 기입해 접수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84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나 K무크 웹툰 및 UCC 콘테스트 개최를 안내합니다. 본교 무크센터에서는 K무크를 수강 한제했거나 수강 중인 인하인 전체를 대상으로 웹툰 및 UCC 콘테스트를 실시하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는 K무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담아내는 것으로 팀의 경우 2인에서 4인으로 인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개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서 제출 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자정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PPT 형식으로 기획안을 작성해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 자정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발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웹툰 및 UCC를 제작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702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나뉴스의 김세희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VOS의 다시 만날까봐입니다. 인스타로 몰래 보는 너의 하루를 누가 봐도 헤어진 티를 내 팔로우 다 끊고서 좋아요는 왜 눌렀니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은 왜 매일 마시고 늘 예쁜 얼굴 많이 알았어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술이 없으면 못 자고 많이 괴로워해 이럴 거면 우리 며칠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친구들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집에만 있니 더 우울하게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누구도 만나기 싫어 숨고만 싶은데 이럴 거면 우리 며칠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못 잊을 거야 너와 추억한 지난 날들을 난 아직까지도 너무나 선명해 그렇게 서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금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김세희 앵커입니다. 여러분은 조슈아, 송영대 제국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슈아, 송영대 제국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에 참가한 홍콩의 10대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의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항민사조라는 모임을 만들어 중국식 국민교육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홍콩 행정장관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우산혁명에도 참가하며 시위에서 중심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산혁명이란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2014년 9월 하순부터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를 말합니다. 당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움직임으로 기록될 만큼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산혁명은 비록 실패했으나 중국의 일국양제 아래에 놓여있는 홍콩 민주화의 허점을 드러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새로운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우산혁명의 참여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여 중국 정부와 홍콩 행정부에 대한 반발을 표출한 것인데요. 150일이 넘도록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만 3,300명이 될 정도로 시위의 불꽃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홍콩 행정장관에게 시위대를 제압하라는 말을 하며 사태를 서둘러 끝낼 것을 요구했는데요. 시위 도중에 18세 학생이 경찰의 실탄을 맞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홍콩에서 시위가 더욱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측되는 지금 홍콩 시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전유상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전유상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150일이 넘도록 진행 중입니다. 과거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던 우산혁명보다 더 큰 사회적 움직임을 불러온 범죄자 송환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홍콩은 속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때문에 홍콩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국가로 홍콩인을 보내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범죄자 송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중국과 맺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홍콩 행정부에서도 분명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요. 이를 인지하고도 범죄자 송환법을 중국과 맺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콩인인 찬퉁카이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속치주의 원칙 때문에 대만과 송환법을 체결해야 했고, 이에 홍콩 정부가 송환법 미체결국인 대만과 더불어 중국, 마카오와 송환법 체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콩인들은 범죄자 송환법이 표면적으로는 단순 범죄자 인도 법안이지만 홍콩의 반중국 인상한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본토로 잡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이번 시위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널 지워야겠지. 흔들리는 이 술잔이 너의 마음 같아서 아무 말 안 해도 난 알 수가 있어. 오늘 넌 이별을 말할 것 같아. 하필 왜 이 포장마차니 우리 처음 만났던 이 자리에서 왜 눈물 나게. 이 술잔을 마시고 나면 넌 이별을 말할 것만 같아.
필베이 포장마차니 우리 매일 만났던 그 자리에서 왜 눈물 나게 술잔을 마시고 나면 넌 이별을 말할 것만 같아 제발 이러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다 소용없는 거잖아 이 술잔을 마시고 나면 너 혼자만 끝인 거잖아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이 술잔을 비우지 마 제발 이 한 잔의 술잔을 마시면 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린 남이 되겠지 이 술잔을 마시고 나면 이 한 잔에 끝낼 거라면 넌 사랑을 말하면 안 되잖아 어떡하 그때 왜 그랬어 나를 사랑했어 어차피 남이 될 거잖아 술잔을 마시고 나면 너 혼자만 끝인 거잖아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이 술잔을 비우지 마 제발 계속해서 홍콩 시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이고 홍콩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인데요. 중국과 체제가 다른 홍콩이 어떻게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콩은 과거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빼앗아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1984년 홍콩을 영구히 반환하겠다는 중요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그간 영국 아래에 있던 홍콩을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로 존속시키는 1국가 2체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1국 양제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에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위는 3월 31일 처음 시작됐죠? 네, 홍콩 루어드로에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위대의 수가 계속 늘어났고 6월 12일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홍콩섬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 인구가 대략 740만 명 정도니까 무려 7분의 1 정도가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것이군요. 과거 여러 반중국 인사의 실종 사건에 중국 기관원의 개입이 의심됐던 만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모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위가 계속 거세지자 홍콩 입법회는 예정됐던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범죄자 송환법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7월 9일 캐리람 장관은 송환법 개정안 추진이 이미 죽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만 명이 모인 시위 이후 나온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안의 완전 철회라는 구문을 찾아볼 수 없고 더불어 시민들이 요구했던 시위대 체포자 석방, 남 장관 사퇴 등에 대한 입장은 보이지 않네요. 네, 그래서 시위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시위 국면이 더 격렬해졌는데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일어났고 시위대를 향한 백색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한때는 중국 정부의 인민해방군 투입 경보도 이어지며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이 이뤄지나 하는 위기 국면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계엄령인 긴급법이 52년 만에 발효되고 시위에서 마스크를 끼지 못하는 복면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집회의 목적이었던 범죄자 송환법 문제는 공식적으로 철회됐으나 더 나아가 홍콩의 민주화,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번 홍콩 사태를 둘러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ollow to
fast to prepare for this. Tripping in the world could be dangerous. Everybody circling as vultures. Negative, nepotist. Everybody waiting for the fall of man. Everybody praying for the end of times. Everybody hoping they could be the one. I was born to run, I was born for this. Whip, whip, run me like a racehorse, pull me like a ripcord, break me down and build me up. I wanna be the slip, slip, word upon your lip, lip, better that you rip, rip, break me down and build me up.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the adrenaline in my veins. I do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how it feels when I break the chains. Whatever it takes, yeah, take me to the top. I'm ready for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the adrenaline in my veins. I do what it takes. Instead of fear of being typical, looking at my body feeling miserable. Always hanging on to the visual. I wanna be invisible. Looking at my years like a martyrdom. Everybody needs to be a part of them. Never be enough from the prodigal son. I was born to run, I was born for this. Whip, whip, run me like a racehorse, pull me like a ripcord, break me down and build me up. I wanna be the slip, slip, word upon your lip, lip, better that you rip, rip, break me down and build me up.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the adrenaline in my veins. I do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how it feels when I break the chains. Whatever it takes, yeah, take me to the top. I'm ready for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the adrenaline in my veins. I do what it takes. Critical, egotistical. Don't wanna be the parenthetical, hypothetical. Working out of something that I'm proud of. Out of the box, an epoxy to the world and the vision we've lost. I'm an apostrophe. I'm just a symbol to remind you that there's more to see. I'm just a product of the system of catastrophe, and yet a masterpiece, and yet I'm half diseased. And when I am deceased, at least I go down to the grave and die happily, and leave the body of my soul to be a part of it. I do what it takes.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the adrenaline in my veins. I do whatever it takes, 'cause I love how it feels when I break the chains. Whatever it takes, yeah, take me to the top. I'm ready for whatever it takes. SNS가 발달한 지금 한국에서도 홍콩의 상황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사진들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하나는 홍콩 시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분명 이번 시위는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철폐를 요구하며 일어났는데 이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송환법 철폐를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번 시위가 민주주의 요구와 반중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그런 미국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미국 정부는 홍콩에서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1984년에 맺은 중영 공동선언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천안문 사태와 같은 무력 진압이 이뤄지면 양국 간 무역 협상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홍콩 사태를 외교상 하나의 카드로 사용한 것이군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와 같은 발언이 냉전적 사고라며 맞대응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홍콩, 신장 등의 일은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미연에 차단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 정부의 시위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는데요. 체류탄이나 고무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수출을 막는 법안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인권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 많은 주의 의원들도 있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식하기도 해 표결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 2위 국가로 올라선 만큼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군요. 그럼 뒤이어 또 다른 사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곤봉을 든 경찰이 시위대를 폭행하는 사진이었는데요. 그동안 기사로만 접했었는데 직접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진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지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을 이용해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고등학생 시위 참가자는 경찰이 쏜 실탄이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더불어 고무탄이 맞아 실명이 되는 사람, 시위 이후 실종된 뒤 의문사한 시위 참가자 등 여러 가지 피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도 존재하나 시위대에서도 평화 시위만은 벌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 중 일부는 신화통신 건물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질렀으며 경찰들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압의 정도가 현지 공무원들이 구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그 강도가 매우 거세기에 시위 현장의 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ummer has come and passed.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Come and blast.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Ring out the bells again, like we did when spring began.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지금까지 홍콩 시위에 대한 대략적인 전개 상황과 미국과 중국 간의 얽힌 이야기,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위대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정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과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나눠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중국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시위대가 마지노선을 건드렸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홍콩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개입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죠. 네, 이전에는 홍콩섬을 향해 총부리를 겨냥하는 등 경고 조치만을 해왔는데요. 아직 시위대와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시위대와 홍콩 주둔 중국군이 처음으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죠. 네, 시위대가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막사에 접근해 물러가라며 레이저를 쐈습니다. 이에 군 병사가 경고의 의미로 노란 깃발을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 이후 처음으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람 장관은 홍콩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고 중국 지도부가 표면적으로 람 장관을 재신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질서 회복은 중요한 임무라며 홍콩 시위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는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중국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의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진압 강도 또한 올라갔죠. 이번 회동으로 시위 진압에 중국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경찰의 시위 진압 강도도 올라갔습니다. 이후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200명이 체포되기도 했고 시민과 언론에 대한 경찰의 폭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에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과 항저우 중국 부총리가 한 목소리로 시위 폭동을 규정하며 진압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5개월간 지속된 홍콩 시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마치 디데이를 앞둔 마냥 연일 강경언사로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도 친중, 반중이 서로 갈리면서 서로를 향한 폭력 사건들도 일어났는데요. 백색 테러를 지지해온 의원이 피습을 당하고 시위대에 반대하는 한 중국인이 시위대의 귀를 물어뜯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홍콩 내 여론을 돌리기 위한 당근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홍콩 주민들이 중국 본토 일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고 거주를 원하면 세제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될수록 정치적 위신이 깎이는 만큼 앞에서는 강력한 진압을 하고 뒤에서는 완화책을 제시하면서 시위 종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IBS 전유상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실행하도록 하겠다. 6.29 민주화 선언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시민들의 꺾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 1987년 끝내 그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현재 홍콩은 200차례의 시위와 3,300여 명이 체포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그랬듯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의미 있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홍콩 시민들이 계속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IBS 타워 매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전유상, 기술의 박성필, AD의 김성령,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환하게 비쳤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너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비상하는 도약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이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